청문회는 버티더니 깜짝 출석 읍소 작전. 저희가 이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최순실 씨의 오랜만에 드러낸 모습과 함께 계속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지금 잠깐 조금 전에 최순실 씨가 이제 들어서는 모습과 함께 417호가 나왔었어요. 거기가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나란히 섰던 그곳이랍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입니다. 대법정인데 아무래도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이 추첨을 했지 않습니까? 방청객들에서 예. 뭐 2.26대 1인가요? 뭐 상당히 높은 어떤 경쟁했는데 2.6대 1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나도 눈으로 한번 보고 싶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소환될 때 그러니까 어떤 정면으로 얼굴이 좀 시키지 않았었거든요. 예. 정말 이 나라를 뒤흔들고 국정을 농단했던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추첨이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정말 역사적인 재판소입니다. 사실 저기가 이제 가장 큰 이제 재판정인데 저기서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사건이라든지 대형 사건들이 저기서 이제 굵직한 사건들은 다 저기서 하네요.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예, 박 변호사님, 네. 이제 방청객들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지켜볼 텐데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의 표정이나 뭐 이런 말투 이런 거를 다 캐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제 옆에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쓰기 때문에 등을 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신문할 때는 등을 지기 때문에 방청객들이 최순실 씨 얼굴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른편에는 변호인 측, 왼편에는 검사가 앉도록 돼 있고요. 바로 보게 되고 이례적으로 재판부에서 촬영을 허가를 했습니다. 예. 1분 30초. 그러니까 그 직전에 재판하기 직전까지 이제 촬영도 가능하고요. 방청객들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뭐 일걸수 일토족 말 하나하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이례적으로 한 뭐 1분 30초인가요? 그렇죠. 뭐 그 정도까지 촬영이 허가되면은 최순실 씨가 어떤 태도, 어떤 모습 이런 것도 뭐 잘 정리가 될 수 글쎄요, 있겠네요. 근데 최순실 씨가 들어오기 전에를 찍는 건지 들어오고 나서 찍는 건지 그거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일단은 거의 이제 촬영을 허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익적 목적이 아주 크다고 봤기 때문에 재판부에 허가한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그림으로서 얼굴이라든지 그런 표정 같은 거를 막 좀 시간이 된다 그러면 찍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화면 다시 보시면 저게 원래는 2시 정도니까요. 지금 TV를 켜셔서 2시에 나오겠거니 기다리셨던 분들은 좀 일찍 지나갔습니다. 최순실 씨가 1시 40분경 그러니까 15분 전에 저렇게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서 호송차에 내려서 417호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른쪽 게 이제 오늘 방금 전 수의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쓰고 머리 손질은 이제 잘 안 한 것 같은데 일단 뭐 지금 그 상황이 뭐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니까 좀 많이 초췌하네요. 빠진 모습입니다. 뭐 저번보다는 좀 빠진 모습이고. 아마 이제 가면 이제 구치감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아마 재판이 시작되면 이제 그때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통과할 때 보면 또 그때 또 기자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걸 좀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마 2시에 이제 재판부가 선고 같은 걸 하거든요. 10분 정도 시간을 준 게, 그러고 나머지 재판은 없을 거예요. 아마 최순실 씨 재판만 할 걸로 보이는데, 2시 10분에 바로 첫 재판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예. 417호 법정 옆에도 또 이렇게 피고인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구치관에 이런 데 대기하고 있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마 그 중간에 어떤 포토를 잡기나 그림을 잡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다만 법정에서 허가가 됐기 때문에 법정에서 최순실 씨 얼굴은 잡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영훈 선생님. 근데 어제 저희 채널에 단독 보도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첫 재판을 앞두고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은 나의 조언을 반영한 대통령의 잘못이고 대통령의 책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저도 이제 채널의 단독 이 뉴스를 보고 어쩌면은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하고 이렇게 한치도 아주 똑같습니까? 전부 다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대통령은 뭐예요? 단순히 제가 그 최순실 씨를 잘못 관리한 그 불찰이었을 뿐이지 최순실 씨가 다 저지른 일이고 나는 선의로 했을 뿐이다. 최순실 씨는 뭡니까? 자기가 무슨 정치인입니까? 정치적 의사를 표시했을 뿐이다. 단지 내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국정에 장관을 시키고 차관을 시키고 정책에 반영하고 재단을 만든 그런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발뺌하는 게 두 분이 정말 너무나 똑같고요. 또 최순실 씨는 이 정도로 했으면은 정말 그 정유라 씨를 통해서 이화여대를 초토화시키고 승마협회를 초토화시키고 교육부를 초토화시키고 그다음 문체부를 차은택 씨를 통해서 초토화시키고
그 정말 지금 뭡니까 치아 빼듯이 본인들 사퇴했던 노태강 국장이나 그런 사람들의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국정농단을 하고 가족들의 이렇게 아픔을 주게 된 게 잘못했습니다고 선처를 바라고 100번 1000번 선처를 바라도 부족할 판에 전부 다 대통령한테 떠넘기고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그러면 본인 책임 하나도 없네요. 예. 취재기자 전원들이 지금 보고가 올라오고 있어요. 보니까 일반 방청객 방청석 80석, 80석이 모두 만석이 됐고 검사들이 입장이 완료돼서 검찰 측 자리에 이제 착석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이제 검사들은 착석을 그렇죠. 마쳤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검사는 방청객을 봤을 때는 왼쪽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변호인하고 이제 최순실 씨가 이제 앉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 자리면 곧 최순실 씨하고 올 수도 있고요. 재판부 먼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들어오면 일단 일동 기립을 하고 이제 재판을 법정을 열겠다고 선언을 하면 그때 사건 번호를 호명을 합니다. 예. 어떤 사건 번호 도로라 그러면 아마 옆에 피고인 대기실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변호인하고 같이 도를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곧 재판부가 거의 시간이 정확합니다. 2시 되면 재판부가 개정 선언을 하고 그 직후에 사건 번호를 호명하면서 부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방금 전 화면도 같이 보고 계신데 정 의원님 이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민영수 원장님께서 국정농단은 대통령 책임이다라고 한 것과 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방어 논리가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어제 대통령이 어제 답변서에서 키친 캐비넷이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논리랑 최순실 씨 얘기가 진짜 많이 비슷하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최순실 씨는 자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한 건데 그걸 받아들여서 반영했다면 이건 대통령의 책임이다. 그리고 자기가 국정 운영을 했다면 그 박 대통령을 뽑아준 1000만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께서는 자기가 그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라서 경계의 담장을 잠깐 허무른 사이에 일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 부분은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제 그 헌재의 답변서를 보면은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최순실이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미친 부분은 단 1%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키친 캐비넷 얘기를 하는데 키친 캐비넷이라는 거는 그래도 유명 인사들이 와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어떤 그 국가의 일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는. 근데 밥도 같이 안 먹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와 있는 것도 아니라 최순실 혼자서 하는 키친 캐비넷은 그건 키친 저기 캐비넷이 이제 아닌 저희가 거죠. 준비를 했는데 저기가 사적 이해가 없는 여론 전달 통로잖아요. 저거는 그러니까 키친 캐비넷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순실이 혹여 농단을 했더라도 매우 소소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대통령이나 최순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서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만 하라 그랬는데 네가 나에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농단을 했잖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최순실은 그게 아니라 나는 분명히 그냥 개인 생각을 전한 건데 그걸 100% 반영한 대통령이 잘못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의 공간은 지금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게 나중에 헌재와 또 그 최순실의 재판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개진될지 잠옷 궁금한 부분입니다. 예, 이 의원님 지금 네. 키친 캐비넷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그닥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키친 캐비넷은요, 미국 이제 정치의 산하의 이제 유용한 형태인데, 여기 다 명단을 공개합니다. 옛날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도 자기가 누구와 밥 먹는지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를 해요. 예.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의 자기의 정말 사적인 자문그룹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또 번듯한 직업들이 다 있습니다. 다 공개를 네, 하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대통령이 자기 어떤 보좌관 그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어떤 창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나가면 바로 자기 사회적인 활동도 다 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공식화되어 있는 것인데 문제는 최순실 씨가 공식화된 인물입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그동안 밝혀졌습니까? 예. 그리고 왜 하필 키친 캐비넷이 혼자밖에 없습니까? 정말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자문을 얻겠다라면 그러면 그 수많은 그 전직 국회의장들 그다음에 새누리당 고문들 왜 그분들을 관저로 초청해서 밥을 한번 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최순실은 매주마다 일요일마다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 그게 키친 캐비넷이다. 저는 이 논리는 누가 개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 정말 키친 캐비넷이라는 게 정확한 뜻을 알고 한 것인지 정말 이런 논리를 최순실을 이 키친 캐비넷 논리하고 연결시킨다는 발상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발상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대통령 얘기가 또 나오니까
대통령이 어제 이제 답변서와 관련해서 어떤 반격 메시지를 던졌는지는 지금은 최순실 씨 얘기를 좀 하고 이제 뒷부분을 좀 해보도록 하죠. 미정선 원장님. 네. 그럼 최순실 씨는 계속 이 주장을 예전부터 뭐 촛불 민심은 공포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일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모든 걸 대통령에게 떠미는 오늘도 이제 약간의 보면 일각에서는 이것 다 조심스럽지만 좀 이제 아프고 본인이 이제 죄송하고 미안한 이런 거지 이런 스타일의 액션을 좀 취하면서 뭔가 법적 공방으로 갈 수 있는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많아서요. 근데 변호사의 이제 조력을 받아서 나름대로의 어떤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땠습니까? 이제 최순실 씨가 혹시 내가 무기징역 받는 거 아니냐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그 실정법 위반해서 내가 그 징역을 받더라도 이렇게 크게 많이는 안 받겠구나라고 하면서 좀 마음을 다스리면서 이제는 자기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랬기 때문에 바로 이 법원의 선처를 바라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오늘 나오지 않아도 될 첫 재판부터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상당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준비가 좀 됐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이제 법원도 일주일에 뭐 2번 이상 재판을 열어서 그렇죠. 신속하게 끝내겠다 이런 입장인데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이게 집중 심리라는 건데요. 사실은 이 재판부에 따라서 요일이 있습니다. 정해진 요일. 이 재판부가 예를 들어 월, 수, 금이면 아마 계속 재판을 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은 조금 뒤로 가더라도 이 사건의 중요도를 감안했을 때 뭐 안종범, 정호성, 최순실 이 사건을 빨리 정하겠다고 만약에 쟁점만 빨리 정리된다면 사실 문제는 태블릿 PC가 증거조사가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변호인 측이든 검찰 측이든 증거조사를 하게 되면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게 진본인지 아니면 어떻게 입수됐는지 그거가 확인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뭐 증인 신문이라든지 피고인 신문은 절차대로 간다면 빨리 끝날 수가 있지만 증거조사 이 부분이 조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박 변호사님, 지금 최순실 씨가 원래 우리 예상대로 안 나온 것보단 오늘 저렇게 깜짝 출석한 게 최순실 씨 측에서는 상당히 그렇죠.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상은 이제 뭐 국회도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나올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무기징역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소된 사실은 기소된 사실은 사기가 가장 큰 죄거든요. 사기고 뭐 나머지 강요, 직권남용 이거는 우리는 더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한 죄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법적으로 봤을 때는 15년이 가장 중한형입니다. 15년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나와서 다툴 건 다투고 줄일 건 줄여야 되기 때문에 변호인의 어떤 조언에 따라 가지고 법관 앞에 판사 앞에 나와 가지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오늘 재판에 중요한 어떤 얘기를 할 겁니다. 일정 부분 인정하고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양형에 이런 분들 공황장애도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감안을 했을 때는 나오는 게 본인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보입니다. 2시 5분입니다. 잠깐 현장 상황 좀 확인해 볼게요. 예, 417호 대법정이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을 받았던 곳이고 지금 이 시각 417호 대법정 이제 입구 검시되잖아요. 저쪽에 이제 그렇죠.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대법정에 몇 번을 가봤는데 피고인들하고 같이 가본 적은 불구속 사건 할 때는 절로 가는 게 맞는데요. 예. 구속이 통로가 따로 있을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못 잡으면 아마 지금 정도 시간이면 피고인 대기실에 가 있어요. 법정 바로 옆에 피고인 대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거기서 호명하면 어떤 그 방호원이라든지 경호원하고 같이 들어오거든요. 저 장소에서는 잡기 어렵지 않을까 제가 예상이 되고요. 2시 10분 사건이면 아마 다 지금 들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지금 보면 방원 10여 명도 법정 내부에 배치됐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현장 상황을 하는데 최순실 씨도 이제 법정으로 입장을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네, 이 의원님, 네. 근데 저희가 태블릿 PC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잖아요. 실제로 최순실 씨 변호인은 이 소유 문제를 국가수에 감정하자고까지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걸까요?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순실의 그 사건의 발단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는 상당히 이제 좀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다른 증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대용량 저장 장치를 발견을 했거든요. 그랬죠. 사실 이 태블릿 PC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즉 불법적인 거는 파일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1개 같은 경우는 불법성이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3개밖에 없고 문제는 그 저장 장치에 있는 문건들이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그 중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정부 주요 인사와 관련해서 어떤 인사안을 최순실한테 보냅니다. 예. 그럼 최순실이 거기에서 수정을 해서 보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증거로 나온 게 있거든요. 인사에 관여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부 고위직 인사를 먼저 미리 최순실한테 보내고 이에 대해서 최순실이 거기에 수정안을 보내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 대용량 저장 장치 안에 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최순실의 어떤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이 태블릿 PC 자체가 일단은 불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독수독가에서 이 증거로 인정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그래도 유리한 국면으로 가져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 보도가 정당하지 않다. 즉 절도에 의한 보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소재가 되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 현장 화면 잠깐만 다시 보실게요. 수의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최순실 씨의 모습, 한 20분 전에 첫 재판에 출석한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 씨의 모습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고 이제 재판이 한 2분여 뒤면은 정신이 또 시작을 하잖아요. 최순실 첫 재판이 2시 10분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 상황이 또 속보가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릴 텐데 이 최순실 씨 국정농단이 얼마만큼 파장이 컸냐면 민영은 선생님 오늘 또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최순실 씨에 대해서 국정농단의 문제 제기를 하다가 물러났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이건 정말 메가톤급이고 정말 최순실 씨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은요. 대통령 자격 정말 이것만으로도 또 없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그 최순실 그룹의 비선 실세 그룹을 갖다 조사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꼭 뭐죠? 이 김재규 국정원장이 꼭 최태민 씨 조사한 거와 똑같아요. 그렇게 이제 대비가 되는데 아무튼 첫 번째는 이 비선 그룹을 갖다 조사해서 올렸다는 거 하나에 좀 걸리는 거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데요. 그 최순실 그룹이 친중 노선을 상당히 미국을 싫어하면서 친중 노선을 갖다가 견지했는데 남재준 국방원장이 이 국정원장이요? 예. 국정원장이 이 친중 노선은 잘 안 된다. 이걸로 가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측면에서 반대를 하다가 결국에 최순실 그룹의 이 얘기를 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경질된 게 아니냐라는 게 전직 국정원의 간부의 증언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큰일입니까? 정말 우리 국가가 한미 동맹을 갖다가 무시하고 친중으로 가는 정책을 갖다가 최순실 그룹의 비선 실세 얘기를 듣고 거기에 반대하는 국정원장을 경질시키고 대통령이 이 정책을 외교안보 정책을 폈다? 이것만으로도 탄핵 한 10번은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정 의원님이 뭐 외교안보 또 전문가시니까 이거를 좀 보면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국정원장 나라의 어떤 주요 권력을 이제 담당하는 목소리가 될 국정원장과 최순실 씨의 이 정책이 맞붙었는데 국정원장이 졌다라는 게 지금 국정원 내부 관계자 주장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지나친 주장이 아닌가 싶은 게요. 예.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있었어요. 최순실이 그나마 아무것도 모르니까 문화체육만 건드렸지. 예를 든다면 국가안보라든지 금융 같은 데 농단을 벌였으면 진짜 나라가 결단날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국 쪽에 상당히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경도된 정책을 왜 피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를 최순실의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인터뷰한 사람도 단지 그 외교안보 NSC의 주요 인사들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당당하게 개진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그렇다 해서 최순실의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우리가 논리를 비약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지 국정원에서도 비선 실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를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재준 국정원장의 경질과 최순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건 조금 위험하다. 특히 왜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김재규 당시 정보부장이 박 대통령을 시해하면서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일종의 소통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는 정보로는 최순실이 박정희 대통령도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 77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인 최태민을 세게 친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사업회에 대해서도 최순실이 중간에 가로타고 앉아서 진척을 막았다는 게 유족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한 물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논리를 비약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서 2시 11분이니까 저 화면은 뒷모습이네요. 그러니까 다른 쪽 화면 카메라로 잡혔던 최순실의 모습입니다.
2시 11분이 돼서 이제 곧 재판이 시작했고 재판장이 입장을 했는데 네. 현장 취재기자 전원에 따르면 최순씨가 이제 안경을 쓴 채 저희 속보도 나오네요. 재판정에 입장을 했고 손으로 좀 입을 가렸답니다. 그리고 베이지색 겨울 수의를 입고 비교적 당당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지금 이제 2시 10분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마스크는 못 쓰거든요. 예. 법정에서는 못 쓰다 보니까 아마 벗었고요. 그 대신에 얼굴 좀 가리는 입장에서 입을 좀 가린 게 아닌가, 이렇게 손으로 입을 가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아마 곧 이제 재판부가 입장을 하면 거의 재판이 열릴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뭐 예. 좀 첫 장면을 보여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 지금 이제 뭐 카메라로 사진 촬영도 하고 영상도 조금 있다가 저 뉴스특급도 화면에 공개가 되겠죠. 지금 보면은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은 불출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호성 전 비서관이 불출석을 했는데 사실 그 녹취 파일이 굉장한 중요한 그렇죠. 증거 물품이었는데 오늘 재판장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재판은 인정신문하는 재판입니다. 피고인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이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부정을 하느냐 재판이기 때문에 사실 최순실 씨 나와서 뭐 혐의를 부정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둘 다 안 나왔다라는 거는 둘 다 혐의를 조금 부정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싶어요. 예. 특히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도 글쎄요, 자백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물적으로 자백이 된 거지 본인이 진술로 자백이 안 된 거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불출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아까 그 차들을 돌았는데 정호성 비서관하고 안정문 전 수석 안 내렸거든요. 아마 예. 불출석했는데 계속 불출석하기는 어려울 걸 보이고요. 인정신문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고 다음에 재판 열릴 때는 출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국정농단의 장본이기 때문에 이제 첫 재판의 모습을 드러낸 것 그리고 그의 일거수일투정 뭐 마스크는 무슨 색을 썼는지 안경은 썼는지 벗었는지 그쵸. 상당히 관심사가 궁금하죠, 많아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안경 쓴 채 재판장이 입장을 했고 비교적 당당한 표정으로 지금 이제 재판이 시작이 곧 됐는데 이 변호인과 좀 얘기를 나누는 모습까지 뭐 나오고 있습니다. 뭐 두꺼운 겨울용 수의를 입고 안경을 쓴 채 저렇게 지금 지 화면에 이제 아까 방금 전 화면이고 뒷모습까지 아까 화면으로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참 그 410km에서 우리나라의 글쎄요, 격동의 대한민국을 보는 듯한 서울중앙지법 저쪽이 압축판이네요. 그렇죠. 417호 대법정의 역사만 서도 한국 현대사를 대충 훑을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순실이라는 이 인물이 오늘 또 재판장에 서면서 사실 대통령을 탄핵까지로 이제 이끌은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유일한 그런 사건이죠. 그런 사건의 이제 핵심적인 이 피고인이 와서 이제 재판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재판의 어떤 그 과정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그 검찰 측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일단 변호인한테 다 복사해서 오늘 주고 넘겼다고 합니다. 예. 그동안 사실은 그 모든 증거들이 안 넘어갔거든요. 왜냐하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했는지를 또 변호인 측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증거 자료가 일단 변호인 측으로 다 갔기 때문에 아마 반대 논리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개발할 거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판정에서 법정 공방이 벌어지겠죠. 근데 지금 논란은 그겁니다.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가 과연 이제 최순실의 1심 재판을 보고 내릴 것이냐 아니고 내릴 것이냐. 그렇죠. 이게 이제 쟁점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최순실의 1심 재판에서 뭐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형이 나오고 실형이 떨어진다라면 뭐 충분히 그 사실 자체가 헌법재판소 어떤 결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결정이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라면 또 헌법재판소 나름대로 거기서도 공방이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의 어떤 과정 그리고 1심 재판의 어떤 선고 날짜 이것 자체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 의원 잠시만요. 지금 뭐 최순실 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이 네. 돼가지고 뭐 재판장의 머릿속에 인사도 좀 했고 본인 인적사 확인 중이다. 이제 그렇죠. 지금 저 재판장 안에 이제 채널의 취재 기자도 이제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보고를 받고 지금 뉴스특급도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군요, 박준민. 맞습니다. 지금 가면 피고인을 확인할 겁니다. 최순실 씨가 맞는지 확인할 거고요. 직업도 물어보고요. 주민등록 직업이 번호라든지. 임대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뭐 그거는 뭐 본인이 옛날에 검찰이 진술한 대로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예. 뭐 등록 기준지죠. 그런 것들을 확인한 후에 이제 최초로 사실 이거는 공판 준비 기일이거든요. 그렇죠. 재판을 막 정식적으로 하기보다는 아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 이 부분을 물어볼 거고 검찰은 어떤 사실로 기소를 했는지도
재판부가 물어볼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 아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러면 어떤 증거를 갖고 검찰이 입증할 거냐고 재판부가 물을 거고, 아니면 이 변호인도 어떤 증거를 갖고 방어할 것이냐 재판부에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 지금 단계는 모두 절차라 그래요. 사람 이름 묻고 피고인 성명, 기본적인 이제 본인의 인적 그렇죠. 사항만 묻는 거군요. 혹시나 딴 사람이 나와서 되면 안 되니까 예. 그 사람이 나와야 되니까 최순실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록 기준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 질문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얼마만큼 저 최순실 씨의 이 뉴스 파괴력이 대단하냐면 이제 본 적도 저희가 다 이렇게 나오네요. 예. 본 적 이게 눈이 확 가잖아요. 저는 공소장에 본인이 직업을 임대업이라고 한 것도 저 처음 알았네요. 글쎄요, 이제 임대업이 뭐 직업이 건물을 많습니다. 꽤 가지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 건물이 보면 한 3개 정도 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본인의 직접적인 직업 자체가 그걸 임대 수입 자체로 하기 때문에 아마 임대업이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음흠. 그리고 이제 강원도 정선이 이제 본적지라는 것은 아마 이게 지금 본적지가 아마 최태민 씨 본적지인지 그건 좀 확인도 해봐야 돼요. 확인을 좀 해봐야 되네요. 예. 정 의원님 뭐 아까 다른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가지고 최순실의 1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탄핵이 되는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특검도 지금 진행 중이고 또 그 최순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인데 그게 끝나기 전에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느냐라는 취지의 어떤 답변서를 냈거든요.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사실은 통진당 때도 그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 관련된 다른 재판이 끝나지 않더라도 헌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최순실과 관련해가지고 예. 대통령의 경우는 뭐 국가 기밀 문건을 누설했다라든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중요한 그 범죄 행위의 하나라고 보여지지만, 최순실의 경우에는 이게 민간인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KD 코퍼레이션이라든지 그 아까 말씀하신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 또는 이제 그 K 스포츠와 관련해서 소위 블루 K라든지 또는 뭐 더 나아가선 독일의 비덱 같은 것이 알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공익재단과 어떤 관련을 갖고 그 횡령을 하고자 했는가, 그런 부분이 더 이제 그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재판이 시작된 최순실 씨 진짜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거죠. 이 관련 속보는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 얘기로 주제를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해 봅니다.